안녕하세요. 오늘은 제6강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에 대하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 무엇이었냐면은 단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을 배우셨는데요. 단항식과 단항식의 곱셈, 나눗셈을 배우고 나서 갑자기 다항식의 덧셈, 뺄셈을 배우니까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단항식 더하기 단항식이나 단항식 빼기 단항식은 왜 안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자, 정리를 정확하게 이 항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항이라는 건 숫자와 문자가 곱하기 나누기로 이루어져 있어서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 게 항이고, 이 항이 하나밖에 없는 게 단항식인 거예요. 근데 이 단항식이 여러 개가 있어서 단항식과 단항식을 연결할 때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연결을 하게 되면 바로 이게 다항식이기 때문에 단항식 더하기 단항식은 바로 다항식 더하기 다항식과 같은 개념이고, 단항식 더하기 단항식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항식 더하기 단항식은 결국은 다항식 더하기 다항식의 상황이 된다라고 꼭 알고 계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 계산하는 거는 다항식 더하기 다항식이에요. 자, 그럼 다항식 더하기 다항식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냐? 이건 1학년 때 이미 문자의 계산에서 배우신 동류항 정리와 일치합니다. 문자 부분이 같은 동류항, 그러니까 동류항을 찾으실 수 있으셔야 되는데, 문자의 종류와 차수가 모두 같은 항을 우리는 동류항이라고 말하고, 바로 문자의 덧뺄셈은 동류항끼리의 덧셈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동류항끼리의 계산은 그 문자 앞에 있는 개수끼리의 합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건 1학년 때 한번 배우신 내용이니까 간단히 한번 설명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1학년 때 배웠던 다항식 더하기 다항식은 바로 1차식인데요. 1차식의 덧뺄셈이고, 지금 밑에 보시면 예제가 있는데, 가로와 가로 사이에 이제 항들이 서로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문제는 바로 연결부호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것 때문에 해보는 건데요. 연결부호가 플러스일 때는 뒤에 있는 항의 a-3b를 그대로 가로를 풀어주시고, a끼리 문자가 똑같은 동류항이죠. b끼리 동류항끼리 합, 개수끼리의 합이죠. 2랑 이 앞에 있는 숫자 1이 생략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2 더하기 1 해서 3의 2. 그 다음에 배수 5와 마이너스 3의 합인 2b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연결부호가 마이너스인 거죠. 자, 가로와 가로 사이에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뺀다는 얘기인데, 빼기는 숫자에서도 아시겠지만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어 더한다잖아요. 따라서 이 뒤에 있는 a-3b를 빼는 것이기 때문에 빼는 항의 부호를 바꾼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a로, 마이너스 3b는 플러스 3b로 이렇게 뒤에 있는 마이너스 뒤에 있는 가로의 모든 항의 부호를 바꿔주시고, 동류항 정리 마찬가지죠. 2a와 마이너스 a를 더해서 a, 5b와 3b를 더해서 8b라는 결과를 쓰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가로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거니까 이 부분 주의해 주십시오. 자, 마찬가지로 이제 2차식의 덧뺄셈인데요. 이거는 1차식의 덧뺄셈과 똑같은데 단지 이 항에 2차 항이 있다는 얘기죠. 2차 항을 가지고 있는 식을 2차식이라고 말하고, 2차 항은 문자가 x제곱이나 a제곱과 같이 두 개가 곱해져서 2차 항으로 되어 있는, 제곱으로 되어 있는 항을 가지고 있는 식이 2차식입니다. 자, 여기 그냥 바로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가로 앞에 2a라고 하는 단항식이 있어요. 이 단항식이 가로 앞에 이렇게 붙어 있을 때는 이건 곱한다는 얘기고, 이렇게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가로를 푸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2a 곱하기 a는 2a 제곱, 2a 곱하기 3b는 6ab, 2a 곱하기 5b는 마이너스 10b.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가로 앞에 뭐가 있죠? 마이너스라는 부호가 있잖아요. 이 마이너스라는 부호가 있으므로 가로 뒤에 있는 항이 3개고, 이 3개의 항의 부호를 모두 다 바꿔서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5ab 마이너스 a라고 쓰셔야 하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동류항을 찾으셔서 더하시면 됩니다. 2a 제곱과 마이너스 3a 제곱이 동류항이고, 바로 이게 2차 항이죠.
2차 항을 가지고 있는 식, 2차 식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끼리 더하면 마이너스 a제곱, 그 다음에 6ab와 5 플러스 5ab가 동유항이니까 더하면 11ab,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a, 마이너스 a가 또 동유항이라 더하면 마이너스 11a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2차식의 덧뺄셈은 1차식의 덧뺄셈과 똑같이 동유항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2차식이란 x제곱 또는 a제곱과 같이 2차 항이 있는 식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게 바로 분수꼴의 덧뺄셈인데요. 자, 분수 형태가 나오면 제일 먼저 하는 학생들이 뭐냐면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이걸 정수로 만들어 계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절대로 그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죠. 이건 식입니다. 식. 최소 공배수를 곱할 수 있는 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분수 계산은 지금까지 배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통분하셔야죠. 분수 더하기 분수는 통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3분의 a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2a 더하기. 자, 지금 보시면 항상 연결고가 그러니까 마이너스예요. 이 부분을 너무 많이 틀기 때문에 거의 대다수의 문제의 출제가 이렇게 항과 항 사이에, 다항식과 다항식 사이에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통분을 하실 때에는 전체 분모 통분을 할 때 전체 이렇게 6으로 통분하시잖아요. 이렇게 6으로 통분할 때 분자를 따로따로 쓰지 마시고 한 번에 이렇게 올려 써주셔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왜? 앞에 마이너스 부호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으로 통분했을 때 지금 앞에 있는 것은 두 배를, 분자 분모의 두 배를 해야 되니까 2 가로 a 더하기 2,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항은 3배를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3 가로 열고 2에 더하기. 요렇게 쓰시면 절대로 실수하는 일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요 부분은 반드시 요 과정을 생략하지 않도록 좀 강조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보시면 분배하시고 동유항 정리하셔서 결과가 6분의 마이너스 4a 더하기 1이라는 결과가 나오는데, 자, 이렇게 분수 형태는 또 문제가 있어요. 분수의 덧뺄셈은 반드시 통분해야 된다. 두 번째는 바로 뭐냐, 계산 결과를 약분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얘랑 얘랑은 약분이 되고 얘랑 얘랑은 약분이 안 되잖아요. 이럴 때 일부만 약분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어요. 하나의 분모 위에 분자가 두 개 있을 때에는 하나만 약분됐을 때는 절대로 약분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식은, 이 답은 약분이 안 되는 답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지금 분수 형태에서는 약분 부분도 엄청나게 많이 틀리시는데, 자, 계산 결과가 6분의 2a 더하기 3이다. 그럼 얘하고는 2로 약분되고 얘하고는 3으로 약분이 되는데 동시에 같은 수로 약분이 되는 수는 없어요. 따로따로 약분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한꺼번에 답을 써주시는 게 좋고요. 따로따로 써도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이 경우에 한꺼번에 답을 쓴다고 가정을 하면 동시에 같은 수를 약분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약분이 안 되는 식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을 보시면 6분의 2a 더하기 6이라는 식이 있는데 이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동시에 2라는 숫자로 약분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약분하셔야 되고 2로 동시에 약분해서 분모가 3, 여기는 1이 되고 여기도 3으로 남아서 한 번에 2를 동시에 약분하셔서 3분의 a 더하기 3이라고 쓰셔야 합니다. 자, 분수 형태의 계산에서 약분하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초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너 기초가 없구나 이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좀 기억해 두시고 약분을 어떨 때 할 수 있는지 꼭 기억해 두세요. 같은 수로 동시에 하나의 수로 약분할 때만 약분할 수 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다항식의 덧뺄셈은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이렇게 복잡한 소가로, 중가로, 대가로가 있는 이런 복잡한 식에서 너무너무 많은 실수를 해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예제 되게 길죠. 이렇게 어려운 걸 어떻게 풀어 하실 수 있는데 찬찬히 이러한 복잡한 문제일수록 한 단계 한 단계를 생략하지 마시고 천천히 풀어주셔서 한 번에 답을 맞추셔야지 이런 복잡한 문제를 틀리면 또 풀고 또 푸는 게 너무나 짜증스러운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유형의 문제는 지금 저처럼 생략하지 마시고 한 번에 찬찬히 답을 맞춰내도록 하도록 합시다. 자,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이런 복잡한 계산은 소가로, 중가로, 대가로 순서로 푼다. 자, 보시면 여기 지금 소가로 있죠. 소가로부터 풀고
자, 그렇다면 소가로를 풀 때 어떻게 되냐면 대가로는 중가로로 바뀌고 중가로는 소가로로 바뀌며 소가로를 풀어주는 건데요. 이 소가로 앞에는 부호가 플러스네요. 너무 좋네요. 그래 플러스라 뒤에 있는 그 항들의 부호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마이너스 4x 플러스 3x 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보시면 가로 앞에 부호가 뭐냐면 마이너스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실 때 보통 여기서 이 마이너스를 다 풀어. 그러니 맞을 리가 없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부호가 있기 때문에 이 소가로 안을 항상 계산 먼저 하셔야죠. 이건 숫자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시잖아요. 소가로 계산 먼저 하고 중가로 계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산하지도 않고 막 가로를 풀어내면 답이 맞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계산하시면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이렇게 간단해지잖아요. 여기 계산을 해버리면. 근데 굳이 여기를 복잡하게 그냥 가로를 다 푸실 필요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앞에 마이너스 강조해드렸죠. 소가로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지금 다시 이 소가로를 풀어야 되니까 4x제곱에 중가로가 다시 소가로가 되고 그대로 쓰시고 가로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뒤에 있는 항의 모든 부호를 다 바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이게 중요한 과정이죠. 자, 마찬가지로 이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나 가로를 푸시는 게 아니라 소가로 자체를 먼저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x제곱 그대로 쓰시고 마이너스도 그대로 쓰시고 가로를 치고 이 안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가 되고 이렇게 간단해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훨씬 쉽죠. 그 다음에 앞에 마이너스에 의해서 다시 소가로 안에 있는 두 항의 부호가 모두 다 바뀌어서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2x는 마이너스 2x로 풀어내면 아주 간단한 식이 돼서 답이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처음에 볼 때는 엄청나게 이걸 어떻게 풀어 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보시면 풀어보는 과정을 보시면 소가로 풀고 중가로 풀고 대가로 풀어가는 과정에서 그 안을 정리하고 그 안을 정리하고 그 안을 정리해가면서 푸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답을 내실 수 있을 거고요. 이런 경우는 아까도 강조드렸지만 그냥 한 번에 빨리빨리 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귀찮아도 이 과정을 생략하지 않고 하셔서 한 번에 답을 좀 맞춰내는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